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항공산업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은 석유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산업입니다. 이렇게 가면 올해 안에 항공사 절반이 망한다. 국제항공운송연합 IATA가 3월 24일 이렇게 경고성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행기들이 다 멈춰 섰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행 편수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살펴보죠. 이 그래프가 세계 상업 항공 편수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두색은 2019년이고 짙은 파란색이 올해 2020년입니다. 1월달은 작년에 비해서 조금 높죠? 그런데 2월부터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중국, 한국에서 감염이 본격화되던 시기였죠. 이 그래프는 대륙별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1, 2월 동안에 미주나 유럽은 거의 그대로인데 빨간색의 아시아만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3월 15일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모든 대륙의 항공 편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 그림은 Flight Radar 24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여주는 항공 노선의 상태인데요. 빨간색 실선이 운항 중인 노선을 나타냅니다. 2019년 3월 한 주 동안 항공 트래픽 상황이 2020년 3월 한 주의 상황 그림보다도 훨씬 짙죠? 노선들이 폐쇄된 결과입니다. 또 이 그래프는요, 2016년부터 상업 항공 편수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연차별로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 편수는 해가 지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2016, 2017, 2018, 2019 계속 이렇게 높아지죠. 당연히 그랬겠죠.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얼마나 많이 다니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를 만난 겁니다. 짙은 파란색이 2020년인데요. 4월 달을 보면 2019년 12만에서요. 2020년 4월 거기는 2.6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항공 편수의 80%가 사라진 거죠. 그야말로 자유낙하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 수입도 사라지죠. IATA 세계 항공운수협회의 추정에 따르면 2020년은 2019년에 비해서 매출이 3,140억 달러, 원화로 하면 380조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55%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특히 아시아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도 상황이 처참하지요.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의 경우에 한국의 국제항공 여객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91.5%가 줄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 4월 둘째 주 전체 125개 노선 중에서 93개 노선이 멈췄고 29개 노선은 운항 횟수를 줄였답니다. 비율로 하면 국제선 운항률 14.8%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관 업체들도 유탄을 맞게 됐죠. 인천국제공항의 지상조업사, 면세점 이런 데들도 지난해보다 매출이 80%가 떨어졌답니다. 이처럼 수입은 거의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여전히 나가죠. 항공산업은 고정비용이 매우 큽니다. 비행기를 세워두더라도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비행기 리스 비용도 엄청나고요. 파일럿, 승무원들의 급여도 상당히 높죠. 비행기 파킹료, 정비료, 심지어 새가 비행기 엔진에다가 집지지 못하게 지키기도 해야 한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항공사들이 다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다들 몇 달 못 버티고 파산할 거예요. 블룸버그 통신이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더군요. 아시아 지역의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안 들어온다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현금 보유액은 2019년 말 공시된 현금 보유액을 기준으로 해봤습니다. 이 표가 그 결과인데요. 중국의 남방항공, 동방항공, 또 한국의 아시아나, 대한항공, 코리안에어, 싱가포르 항공, 퀀타스, 캐세이 퍼시픽 이런 항공사들이 보이죠? 그런데 우리 항공사들이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중국의 남방항공, 또 동방항공과 더불어서 1개월입니다. 이 기사가 난 게 3월 26일자니까 오늘 5월 9일 이미 현금이 다 바닥났다고 봐야겠죠. 대한항공은 그보다 조금 사정이 나아서 3개월입니다. 6월이면 현금이 바닥이 난다는 말이죠. 항공사들이 모두 다 실질적으로 파산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올해 절반이 파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호주의 항공 컨설팅 기업인 카파 센터 포 에비에이션은 한술 더 떠가지고요. 5월 말이 되면 대형 항공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가 파산 상태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당연히 살려달라고 정부에 매달리죠. 한국항공협회는 국내 항공사들의 파산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국제항공운송협회, 아까 말씀드렸던 그 IATA, 여기 회장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서한을 보냈더군요. 정부도 산업은행을 통해서 1.2조 원, 1조 2천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항공산업은 빚이 굉장히 많아요. 2019년 말 대한항공의 부채 비율이 814%입니다. 자기 자본보다 빚이 8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죠? 대한항공 총 부채는 22조 원인데요. 평균 만기 약 3년이라고 본다면 매달 약 4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갚아야 된답니다. 근데 그건 약과예요. 아시아나항공은 부채 비율이 무려 1795%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죠. 다른 것들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항공협회 자료에 따르면 항공사 전체의 고정비가 매달 9천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9천억 원을 12달 하면 얼마예요? 10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고정비용이. 네. 거기다가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5조 3천억. 예,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다들 곧 파산할 겁니다. 그러면 10개가 되는 항공사들을 다 살릴 것인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정부 돈으로 살린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불쌍하니까 살린다? 실업자가 생길까 봐 살린다? 그런 기준이면 곤란한 겁니다. 어차피 망할 기업이라면 제 시간에 망하게 두는 것이 현명한 조치입니다. 억지로 살려두면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국민과 다른 기업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살려야 할까요?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경제가 정상화되었을 때도 여전히 필요한 기업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항공사가 다 파산해버리고 나면 정작 필요할 때 비싼 돈 내고 외국 비행기를 타야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도 손님이 없어 장사가 안 될 기업이라면 손해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문 닫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죠. 매몰차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항공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항공 수요는 이 사태가 지나더라도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좁은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요.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항공사 비용은 늘어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피하려면 요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좌석이 지금까지 있었으면, 좌석이 이렇게 3개가 있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비워둬야 될 가능성이 커요. 가운데 좌석을. 자, 그렇게 되면 값이 더 비싸지잖아요. 항공요금은 비싸지고 손님은 더욱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사태가 정상화되더라도 예전처럼 항공 여객 수가 많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비행기 숫자, 항공사의 숫자도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항공사의 절반이나 필요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려둔다고 해도 나중에 어차피 문 닫을 항공사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곳을 살려두는 것은 낭비죠.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파산 상태에 빠진 항공사 중에서 살릴 곳과 아닌 곳을 골라내야 하는데 이것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준으로 이 문제에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항공사 구제에 들어가는 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따라서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되는 겁니다. 항공산업과 항공여행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요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항공사의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